길거리에 떨어진 이어폰 한쪽이나 작은 손가방 같은 소지품을 당근마켓이나 SNS에 자신이 줍게 된 물건의 주인을 찾는다는 모습을 자주 볼 수 있습니다. 한국인이 이렇게 잃어버린 물건의 주인을 찾아주는 이유는 내가 길을 걷다가 소지품을 잃어버리는 일이 생길지도 모르니까 말이죠. 실제로 우리는 뉴스에서도 이런 소식을 자주 접하기도 하는데요. 초등학생이 길을 걷다가 발견한 지갑을 파출소에 가져다주고 주인을 찾아주려고 하는 훈훈한 모습은 이미 여러 차례 뉴스에 나오기도 했죠. 그만큼 어린 시절부터 귀중품을 잃어버린 주인을 걱정할 만큼 한국인은 타인의 물건에 욕심을 내지 않는다는 게 몸에 배어 있기도 합니다. 오늘 알아볼 사연은 독일에서 살고 있는 한국인 초등학생이 길을 가다가 지갑을 주우면서 생긴 일인데요. 지금부터 사연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독일 사람이고 이름은 레아라고 합니다. 일단 제 소개를 먼저 해드리자면 저는 독일의 한 보안업체에 다니고 있어요. 한국 기업의 기술과 솔루션을 도입하여 지금은 독일 내에서도 제일 잘 나가는 기업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런 저에게는 직업병이 하나 있는데요. 집에서 나갈 때나 식당이나 카페 같은 곳에서 자리를 떠날 때, 즉 어딘가로 이동을 하게 되면 무조건 제 소지품을 꼭 한 번씩은 확인한다는 것이었어요. 아무래도 하는 일이 일이다 보니 저도 모르게 이런 직업병이 생겼는지도 모르겠네요. 아실지 모르겠지만 독일에는 소매치기나 강도 사건이 많은 편입니다. 뭐 어느 유럽이든 마찬가지겠지만요. 하지만 독일 역시 소매치기가 많기로 유명한 나라임은 분명하죠. 저 역시 살면서 5번 정도는 소매치기를 당하기도 했습니다. 제가 제 물건을 항상 확인하는 버릇은 아마 이런 이유가 있어서이기도 해요. 우리 회사의 거래처 담당자와의 미팅이 자주 있는 저는 심지어 상대방의 소지품까지 확인해보라고 할 정도니까 다른 독일인들에 비해서 더 심할 정도였죠. 이렇게 꼼꼼하게 소지품을 항상 확인하는 버릇이 있던 제가 얼마 전에는 지갑을 잃어버리게 된 사건이 있었는데요. 참 사람 일은 알 수가 없는 게 그토록 조심하고 또 조심하며 매번 확인할 때는 아무 일 없다가 미팅이 끝난 후 정신없이 나가면서 딱 한 번 확인하지 않은 날이 있었는데 바로 그날 지갑을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날 일을 말씀드리자면 거래처 담당자와의 미팅이 끝나고 나서 제 가방을 확인하려던 차에 제가 꼭 급하게 받아야만 했던 전화가 왔습니다. 우리 회사에서는 사이버 보안 기술을 다루는 회사였기에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보안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한국 기업에 협력 요청을 해놓은 상태였고 저희 측에서는 그 답변을 기다리는 상황이었죠. 미팅이 있던 날은 앞으로 저희 쪽에 협력을 할 건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는 날이기도 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한국 회사 측에서 전화가 온 것이었기에 저는 정신없이 그 전화를 받았고 헐레벌떡 카페를 나와 통화를 하게 된 것이었죠. 통화를 마치고 나서 저는 습관적으로 가방 속을 확인했습니다. 카페에서 단몇 미터 떨어지지 않은 곳에서 통화를 마친 상태였는데 그 사이 지갑이 없어진 거였어요. 물론 카페 테이블에 올려놨을 수도 있고 걸어 나오는 도중에 떨어뜨렸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저는 제가 왔던 길을 돌아가면서 눈을 크게 뜨고 찾아봤습니다. 그러나 전혀 찾을 수가 없었어요. 그렇게 평소에 확인하고 또 확인했는데 하필이면 이런 날에 지갑을 잃어버리다니. 단 한 번의 실수로 그동안의 노력이 물거품이 되었다는 생각에 저는 망연자실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누가 제 가방에서 몰래 꺼내 갔는지 아니면 제가 진짜 실수로 떨어뜨렸는지조차도 알 수 없었어요. 하지만 어느 쪽이든 저는 이미 잃어버린 지갑은 찾을 수 없다고 생각하며 회사로 복귀하게 되었어요. 사실 이미 제 손에서 소지품이 없어졌다면 그것은 이미 찾을 수 없다는 건 독일에서는 당연한 일이니까요. 그렇게 속으로 자신을 자책하며 집으로 돌아가서 샤워하고 나오는데 전화가 한 통 걸려왔습니다. 받아보니 건너편 수화기에서는 제가 사는 동네 경찰서에서 전화했다며 레아 씨가 맞는지 확인하더라고요. 살면서 남에게 피해준 적 없이 깨끗하게 살아왔다고 생각했는데 대체 무슨 일로 전화하셨냐고 물어봤습니다. 경찰관은 레아 씨의 지갑을 습득하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될 때 경찰서로 와서 찾아가시길 바랍니다. 하며 전화를 뚝 하고 끊었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한동안 아무 생각이 들지 않았습니다. 제가 꿈을 꾸고 있나 생각이 들 정도였어요. 독일에서 그것도 소매치기가 많은 도심에서 지갑을 찾아가라는 전화가 경찰서에서 오다니. 저는 당장 옷을 갈아입고 경찰서로 향했습니다. 경찰서에 도착해서 신원을 확인 후 저는 담당자에게 지갑을 돌려받게 되었습니다. 지갑 안에는 카드와 현금 그리고 신분증 등 모두 그대로 있더군요. 저는 담당자에게 이건 어디서 습득하신 건가요? 라고 물었고 그 담당자는
몇 시간 전에 한 아시아인 어린 학생이 지갑을 가져왔습니다. 라고 대답했어요. 그 말을 듣고 나서 참 복잡한 생각이 들더군요. 독일 사람도 아니고, 아니 아시아 사람이든 다른 외국 사람이든 어른이 아닌 어린아이가 제 지갑을 들고 왔다는 사실이 저를 혼란스럽게 만들었습니다. 보통 독일이나 다른 유럽의 사춘기의 어린아이들은 귀중품을 줍게 되면 당장 현금을 꺼내서 바로 써버리는 게 현실인데, 저는 어떻게 해서든 그 아이에게 감사의 인사를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경찰서의 담당자에게 혹시 지갑을 주워다 준 아이의 연락처를 알 수 있을까요? 라며 그 아이의 연락처를 물어봤고, 담당자는 혹시나 지갑에서 없어진 물건이 있을 수 있으니 연락처를 받아놨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개인정보보호법으로 연락처를 알려줄 수는 없었고, 제가 감사 인사를 드리고 싶어 하니 경찰관은 지갑을 주워준 아이에게 전화를 해보라고 전해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집으로 돌아오게 되었어요. 다음 날인 토요일 아침이 되자 전화벨 소리에 저는 정신을 차리고 전화를 받아보니 어린아이의 목소리가 수화기 너머로 들려왔습니다. 저는 혹시 너가 어제 주운 지갑을 경찰서로 가져다 준 아이니? 라고 물어봤어요. 그 아이는 곧 제가 지갑을 주워서 경찰서에 가져다 줬는데요. 혹시 없어진 물건이라도 있나요? 라며 약간 긴장한 목소리로 답변하더군요. 저는 그 아이에게 지갑 안에 있는 소지품은 잘 있고 지갑을 찾아줘서 정말 고맙기에 직접 만나서 감사 표시를 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아이는 괜찮습니다. 별일 아닌데 신경 안 써도 돼요. 라며 만나자는 제안에 거절하더군요. 저는 다시 물어봤어요. 정말 고마워서 그러니까 인사만이라도 하게 만나줄 수 있겠니? 라고 하자 그 아이는 혼자서는 만나기 어렵고 부모님과 같이 볼 수는 있을 것 같다고 하더군요. 그렇게 그 아이와 만날 약속을 잡고 그날 오후 저는 그 아이가 살고 있는 집으로 향했습니다. 도착해보니 조그마한 가게더라고요. 제가 지갑을 잃어버린 카페에서 5분 거리였습니다. 저는 속으로 이 근처라서 주운 것이구나라는 생각을 하며 가게 안으로 들어가게 되었어요. 가게 안에서는 아시아인 부부가 카운터에서 볼일을 보고 있었고 저는 그 부부에게 물어봤습니다. 제가 제 지갑을 찾아준 아이를 만나러 왔는데요. 혹시 여기 계신 분들의 아들일까요? 그러자 그 부부는 본인들의 아이가 맞다고 하셨어요. 마침 뒷문 쪽에서 한 아이가 걸어왔습니다. 직감적으로 그 아이가 제 지갑을 찾아준 아이라는 것을 알았죠. 그 아이가 제 앞으로 가까이 오자마자 저는 정말 고마워. 잃어버린 지갑을 찾는 건 포기하고 있었는데 덕분에 소중한 소지품들을 되찾을 수 있었어. 자, 이건 맛있는 거 사 먹어. 하면서 그 아이에게 20유로를 건넸습니다. 하지만 그 아이는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라며 저의 손을 거절했습니다. 저는 너무 고마웠기에 다시 그 아이에게 사례금을 건넸어요. 하지만 절대 받지 않더라고요. 저는 이건 당연히 지갑을 찾아준 사람에게 주는 감사의 인사니까 받아도 된다고 했지만 결국 그 아이는 제 돈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그 아이는 한국인은 이런 거 찾아주는 게 당연한 거라고 배웠어요. 저 역시 할 일을 했을 뿐이라고 생각하고요. 아마 그 돈을 받으면 지금 옆에 계신 엄마 아빠가 저를 가만두지 않으실 거예요. 라며 부모님 쪽을 쳐다보는 게 아니겠어요? 사실 아이를 보러 가게에 도착할 때까지도 어느 나라 사람인지도 몰랐는데 예상치 못하게 한국인이라고 하니까 저는 좀 놀랬습니다. 저는 옆에 계신 아빠 되는 분에게 이건 받으셔야 제 마음이 편해요. 라고 하면서 돈을 건네자 아빠 되는 분은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아들은 무언가를 바라고 지갑을 찾아드린 게 아닐 겁니다. 저 역시 한국에서 어린 시절을 보낼 때에도 대가를 바라고 착한 일을 하진 않았으니까요. 제 아들도 한국인이기에 아마 이 돈은 받는 게 부담스러울 거예요. 대신 저희 가게에 자주 오셔서 매출 올려주시는 게 좋죠. 라며 넉살 좋은 웃음을 지으면서 말씀하셨어요. 참 한국인들은 생각하는 게 다른 유럽 사람들이랑 확연히 다르다는 걸 느꼈습니다. 치안이 좋지 않기로 유명한 독일에서 태어나 살고 있으니 전 세계가 마치 독일처럼 소매치기가 많고 또 선행이라는 것은 없는 세상인 줄만 알았는데 아직도 한국이라는 나라는 옳고 그름을 아는 민족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말로만 감사의 인사를 하고 저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참 많은 생각이 들었어요. 왜 한국인은 이토록 양심적인 것인지 궁금했습니다. 나름 그 이유를 곰곰이 생각해봤는데 쉽게 답이 나오지 않더라고요. 하지만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독일에 살면서 훈훈한 뉴스는 거의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 뉴스는커녕 소매치기나 강도 사건을 자주 볼 지경이었죠. 그런 사건이 나올 때마다 범인은 대부분 독일 시민이거나
유럽에서 온 사람들 그리고 다른 아시아인이 범행했다는 소식은 들었지만 한국인이 범행을 저질렀다는 소식은 태어나서 한 번도 듣지 못했던 것 같았어요. 혹시 한국인은 그런 안 좋은 생각을 할 필요가 없고 안전한 치안이 있으며 양심이 있는 환경에서 살고 있는 게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들더군요. 그 사건 후로 저는 한국에 대해서 궁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조만간 휴가를 내서 한국으로 여행을 다녀올 예정이에요. 물론 제가 하는 업무가 한국 회사와 협력을 하기 때문에 업무차 한국에 갈 일이 생기지만 개인적으로 한국을 방문해서 직접 그들의 모습을 보고 저에게 선행을 베풀었던 한국인 아이와 같은 모습을 현지에서도 볼 수 있는지 궁금하기도 하고요. 제가 이런 글을 쓰는 이유는 독일 사람들도 한국인의 이런 선량한 모습을 가지길 바라는 마음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빨리 한국에 가보고 싶네요. 지금까지 레아 씨의 사연을 살펴봤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있어 큰 힘이 됩니다.